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오늘은 동작구와 인연이 있는 임시정부 요인 두 분, 즉 도산 안창호 선생과 김마리아 여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학규 역사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교육운동하고 계몽활동을 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기초를 확립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김마리아 여사 같은 경우는 근대 교육을 받은 초기 신여성이죠. 그런데 이분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진짜 온몸을 던진 분이잖아요. 이런 대단한 분들이 우리 동작구와 인연이 있다는 게 좀 사실은 놀랍기는 해요. 그 김마리아 여사의 동상은 그 보라매 공원에 있어서 뭐 그거는 좀 알겠는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동작구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린이용 도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강대교 남단 쪽에 노량진 본동 거기 가면 용양봉저정 있잖아요. 이거 용양봉저정은 그 정조의 화성 행차 때 그 일행이 잠시 머물러서 점심도 먹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가면은 이게 이케다라는 일본인의 소유로 바뀌면서 1930년대에 온천이 되잖아요. 용양봉 온천이라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요리집이었던 태서관 별장 이런 식으로 바뀌는 진짜 파란만장한 그런 장소죠. 그 용양봉 저정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1936년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 회원들하고 함께 야유회를 왔었어요. 바로 용양봉 저정으로. 그래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이렇게 한 게 나와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동네 용양봉 저정에 놀러 왔다는 건 좀 놀랍네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민회 활동도 이제 했었고, 학교도 세웠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조선에 있었지만 상당수는 미국, 중국, 상하이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었던 분이잖아요. 1936년이면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하필 국내에 딱 계셨을까요? 그리고 용양봉저정에 이렇게 오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창호 선생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상하이로 건너간 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이제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이끌게 되는 건데요. 처음엔 내무총장에 임명됐었죠. 근데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승만은 상하이로 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 대리까지 이제 맡아서 이 역할을 좀 한 거고요. 그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게 1932년이에요. 이 1932년 4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요. 바로 이때 상하이에서 그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창호 선생도 상하이에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일제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사실은 안창호 선생은 상하이에 있으면서도 사전에 알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이게 백범 김구가 주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서 일경에 이제 체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로 압송된 거고요. 또 고문도 엄청나게 가혹하게 당했고요. 대전교도소에서 계시다가 워낙 이제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그래서 아프니까 병구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그때가 이제 1936년 바로 이제 용양봉 저정으로 오기 직전 그때 나온 거고요. 나온 직후에 이 용양봉 저정에 흥사단 회원들하고 함께 야유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 흥사단은 그때 당시 민족의 자주독립 그리고 민족운동의 핵심 그 인물을 한마디로 훌륭한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1913년에 안창호 선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그런 단체였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저희 대학로에 본부가 그렇죠. 있죠. 대학로에 있고 저희가 하는 그런 사회 활동가 중에 이 흥사단 출신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 단원들과 이 용양봉저정에 온 때가 1936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국내에서 이렇게 흥사단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간판을 걸고 하기 힘들었고요. 그렇죠. 수양동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약화시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1930년대에 가면 일제가 중국을 침략을 하면서
수양동호회 관계자들을 대거 이제 연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문도 하고 이제 네. 구속시키게 되는 건데요. 예. 이때 이제 안창호 선생도 또 구속되는 아이고, 거예요. 이 세상에. 병구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와. 그래서 이제 용양봉 저정을 들른 지 겨우 2년 만에 이 1938년에 이 결국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예. 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 진짜 안타깝네요. 아니, 사실 이 안창호 선생 하면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그 내부에 그 다양한 그런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그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예, 그 사실 그 보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좀 자신에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냐 오로지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던 사람이고요. 예. 이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렇죠. 보니까 예.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흐름 이걸 이제 묶어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반면 당신은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이제 예.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예.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임시정부 활동 과정에서도 상당히 포용력 있게 예. 그런 이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지지부진해질 때도 예. 국민 대표회의를 이제 소집해서 예.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예,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민족 단일당 운동 아, 예. 예, 이걸 또 벌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예. 이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해방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이게. 그렇죠. 지금 통합적 리더십이 딱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예. 만약에 이분이 해방 때까지 살았으면 해방 이후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또 좌우 갈등 그런 게 심했잖아요. 이런 대립. 이런 것도 그때 그 여운형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예. 또 이승만이 아니라 이 안창호 선생이 초대 대통령을 했다면 역사는 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김마리아 여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진행자님이 김마리아 여사를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김마리아 여사뿐만 아니라요. 예. 이 집안이 예. 상당히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그런 집안이에요. 오. 예,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예. 그 숙부인 김필순 예. 이분은 이제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고요. 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라고 할 수 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또 하셨죠. 예. 만주로 가서. 아.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하고는 의형제지간이었었던 거고요. 오. 또 이제 큰 고모부가요. 예. 임시정부의 내무위원이자 신한청년당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 서병훈. 신한청. 예. 또 셋째 고모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순애인데요. 예. 이 셋째 고모의 또 남편이 예. 그 유명한 김규식 선생. 예. 파리 강화의 한국 대표로도 또 참여했던 분이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그렇죠. 했었고요. 와. 그리고 또 숙부 김필순의 아들이 예. 또 특이한 이력인데요. 예. 이분이 중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김영. 예. 진짜요? 네. 와. 아니 그 불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예명을 염무로 했다는. 불꽃 염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중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영화 황제로 불렸던 그 김염이라고요? 예. 와, 세상에.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와, 김염이 김마리아 여사하고 그러면 사촌이네? 그렇죠. 예. 와, 대단하네요. 아니, 그 김염은 그 항일 영화를 많이 찍었다고 해요. 역시나 이런 집안 환경이니까 가능했겠네요. 그런 게. 잠깐만. 안창호 선생. 예, 아들도 필립 안도 미국에서 영화 배우잖아요. 예, 예. 그런 좀 공통점도 있네요. 그러네요. 야, 어쨌든 김마리아 여사 집안의 식구들이 이렇게 모두 독립운동을 하니까 김마리아 여사도 독립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있었겠네요. 예. 어쨌든 이 김마리아 여사는요, 예. 이 3.1운동 직전에 이제 일본에 유학 중이었었는데 도쿄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이 먼저 벌어지잖아요. 예.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예. 또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여성 조직을 만들려고 움직이다가 3.1운동에 참여한 이제 정신여학교 예. 그 정신여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정신여학교 학생들의 배우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요. 이 구속되는 거고요. 예, 예. 또 모진 고문도 받고 그러면서 6개월간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때 이제 메스토이병이라고 하는 병도 네. 걸리고 뭐 이러는데요. 나와서는 또 한 일이 뭐냐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한 조직 최초의 전국적인 여성단체인데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예. 이걸 재건하는 거고요. 예.
이 사건으로 또 구속돼요. 그러면서 또 고문을 심하게 당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리는데 네. 겨우 이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예. 이제 병보석으로 나와서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변장해서 탈출을 하는 거죠. 오. 그리고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 인천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위하이웨이라고 예.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산둥반도. 예, 거기에서 이제 다시 상하이로 가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여성 최초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시정부의 그 임시의정원 의원이면 지금의 국회의원이랑 그렇죠. 그 위상이 같잖아요. 오, 대단했네요.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남성 중심으로 그렇죠. 이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여성 최초로 한 일이 많죠, 이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김마리아 여사의 동상이 이 보라매 공원에 오게 된 그 계기가 딱히 동작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온 거는 아니죠. 그게 시립공원이다 보니까. 김마리아 여사 이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분들이 처음엔 정신여학교에 세우려고 생각을 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보라매 공원을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종로 5가 연지동에 가면 이제 정신여학교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흉상이 건립되어 있고요. 이 종로 5가 쪽에는 이제 김마리아 길 이게 조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김마리아 여사가 이제 보라매 공원에 동상이 있으면서 우리하고 좀 인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일제강점기에 이미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정말요? 그러면 또 다른 인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김마리아 여사가 이제 상하이에 있다가요. 이 1923년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요. 미국 유학 중에도 또 뭐 근화회도 조직해서 활동도 하시고 막 이러다가 안창호 선생의 부인 그 이혜련 여사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혜련 여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김마리아 여사의 숙부가 바로 안창호 선생하고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가능했겠네요. 그리고 뭐 안창호 선생도 이 김마리아 여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김마리아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우리가 즉각 독립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1929년에 또 흥사단에도 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또 공부도 해서 학위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목표가 자신이 뭐 잘 되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내로 돌아가서 여성계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자 이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과거에 그 있잖아요. 탈출했던 그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혁명여걸 김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10년이 193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지나니까 애들 또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기독교 쪽에 힘이 있으니까 외국 선교사들을 매개로 해서 협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오기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경성에 거주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조건을 붙여서 이제 귀국을 허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귀국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에 나왔던 그 85년에 DJ가 전두환 군사정권이랑 그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귀국을 했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도 언론에도 엄청나게 김마리아 귀국 문제가 언론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여러 뭐 환영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김마리아 환영 행사. 시내 뭐 음식점에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여학교 동창회에서 이 환영 행사를 하는데요. 그 환영 행사 장소가 바로 한강 인도교 아래 이 보트장. 거기가 이제 보트장에서 일종의 유람 기관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932년 8월 2일 날 이 환영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창생들하고 이 뱃놀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이 노량진에 살던 김소봉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배예요. 그래서 그 김소봉의 이름을 따서 소봉환.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붕호죠. 소붕호. 소붕환이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예. 뱃놀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10년 만에 이제 고국을 찾아서 예. 이 고국 땅에서 감흥을 만끽한 곳이 바로 한강 인도교 앞에 우리 동네였다.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죠. 야, 안창호, 김마리아 여사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지친 심신을 실어 찾아올 정도로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우리 동작구가 나들이 명소였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럴 만한 게 그 동작구가 한강에 면해 있고 또 한강 인도교 완전 구경거리잖아요. 예. 기차도 다니고 전차도 다니고 그리고 지금의 리조트라고 볼 수 있는 그 용봉정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원도 있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김마리아 여사도 해방을 결국 맞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나요? 예, 서울에 이제 거주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원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 원산에 이제 마리타 윌슨 여자 신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예. 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예. 여전도회, 아. 여전도회는 지금도 유명하죠. 이 여성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전국적인 예. 조직인데 여기에 회장도 맡아서요. 예. 이 교육 사업에 힘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마리아 여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버티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 신학원도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메스토이병이라고 하는 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문당하면서 고문 후유증으로. 그게 뭐냐면 막 가끔 정신도 잃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유증이 상당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좀 일종의 요양도 하면서 평양 기독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또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면서 그 난로에 쓰러졌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1944년에 돌아가시게 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44년이라고요? 예, 해방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해방을 1년 남기고 돌아가셨다니 야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오늘은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했던 두 인물 우리 동네 용양봉조정으로 야유회를 왔던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한강 뱃놀이를 왔던 김마리아 여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기에 사실은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